네, 오은영의 더 라이프 시작하겠습니다. 오은영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은영입니다. 네. 네. 우리 오늘 얘기할 주제가 어떤 건가요?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기상 씨는 어릴 때 자기 표현을 잘했어요. 지금은 말로 이게 말이 직업인 사람인데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죠? 내 표현을 잘했냐고요? 아니면 어릴 때 좀 말을 뭐 나불나불 하는 애도 있고 따박따박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 어느 편에 속했냐고. 점잔 떠는 아이. 오. 어린애인데 점잔 떠는 아이. 이렇게 약간 엄마 친구들이 기상이구나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약간 점잔 떠는 아이. 약간 옳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아이. 뭐 약간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필요한 말만 하고 밖에 나가서는 불필요한 말을 좀 잘 안 하고 그런 거네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좀 많이 신경 쓰는 그런 거? 집에서는? 집에서는 그래도 막내니까는 또 집에서는 조금 그래도 더 많이 풀어져 있었던 것 같고. 그래요. 네. 내가 왜 이 얘기를 네네네. 하냐면 내가 하여튼 뭐 어디를 가면 맨날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진짜 많이 물어봐요. 어떤 질문? 아니 뭐 다 물어봐. 다 물어봐. 다 물어봐. 다 물어보는데 다 물어봐. 화장실 앞에서도 물어보고. 나는 또 그게 또 즐거워 또. 즐거운데요. 하여튼 뭐 내가 겪었던 일인데 네. 어느 이제 뭘 사러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사장님이 한 뭐 30대에 한 32살부터 한 36살 사이에 속하는 내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러더니 이렇게 계산하러 서 있는데 박사님 맞으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그러시는 거야. 아니 뭐 내가 서 있는데 뭐 그러시라고 했더니 우리 딸이요 5살인데요. 얘가요 정말 말을 그냥 따박 말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따박 어린 게 말을 따박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거 어떻게 혼을 내야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고 그렇죠. 버르장머리 없어 보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왜 우리는 이 애들한테 왜 그 예의범절 왜 그거에 물론 제 뜻은 예의범절이 없는 애로 키워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너무 어린애한테 우리는 가장 형이상학적이고 굉장히 추론적인 개념인 그 예의범절 이거를 굉장히 지나치게 강조하는 면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애가 말을 따박따박하면 어떤 걱정이 싹 스치냐면은 얘 좀 버릇이 없고 얘 이렇게 컸다가 나중에 사람들한테 버릇없이 행동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말 따박따박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게 그렇죠.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해해요. 네. 나도 뭐 대한민국 국민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한번 아이들을 키울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바꿔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여사장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 아이가 말을 안 하면 응급입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응급이라고. 응급입니다. 그랬더니 응급 상황이다.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아이가 나이가 됐는데 말을 못하면 그걸로 고민하는 부모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또는 말을 할 줄 알아도 필요할 땐 말을 안 하는 것도 사실 참 걱정거리다. 아이가 말을 하면 말을 안 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나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가요? 근데 여전히 납득 못하는 얼굴이야. 왜냐하면 따박따박에 걸리는 거야. 그치. 따박 말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분은 이제 이것이 얘는 원래 말은 잘하는 애인데요. 그러나
이 아이의 태도가 걸리는 거지. 내가 아까 말한 예의 범절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 왜 애들이 말대꾸하는 거 있잖아요. 말대답. 말대답.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씨는? 아이들이 말대답하는 게 사실 저는 좀 재밌는 게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아이들은 이렇게 말대답을 하는 게 좀 미국에 맨 처음에 갔을 때 너무 낯설었거든, 그 장면이. 아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 나는 그게 너무 예의 없어 보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불편한 거야. 자기를 막 얘기를 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막 물어봐, 자꾸 뭐를 부모님한테. 뭘 물어봐, 그냥 애가. 나는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한국은 안 그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절한 태도도 가르치긴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때 순서가 있거든.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선행해서 가르쳐야 돼. 선행되어져야 되는, 선행 학습을 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먼저 가르치지 않고 맨 마지막 골, 우리의 목표, 인간이 인간답기 위한 맨 마지막 인간다운 행동, 뭐 예를 들어서 양보, 배려, 사과, 진심 어린 사과. 요즘 애들 잘 못하는 거. 진심 어린 사과.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예의. 이런 거가 우리 물론 인간이 추구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어린 아이들이 성장 발달하고 배워가는 과정에서는 그거보다 더 먼저 배워져서 차근차근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안 가르치고 이걸 맨날 얘기를 해. 그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 헛돌고 있는 부분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나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 네. 그러니까 똑똑해서 지능이 좋으면 조금 더 어려운 거를 빨리 이해하지만 이 이해하는 거를 아주 통합적으로 받아들여서 생활에 적용을 하고 대인관계에 적용하는 거는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나이 값을 한다 뭐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실은 나이에 따라 이렇게 밟고 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른도 진정한 사과를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럼요. 예. 아니 물론 사과를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야. 왜냐면 이제 매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얼마 전에 이것도 딴 얘기인데요. 그 14개월 금천구 그 왜 조그만에 학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뭐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 놀랬죠. 그냥, 14개월이야 얘가. 14개월 돌 지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특집으로 한다고 그러고 제가 기자분하고 특집 기사를 준비를 했어요. 해서 이 아주 어린아이한테도 그래도 학대를 받았다는 징후를 좀 의심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말도 못하고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평소와 다르게 안 그러던 애가 보행기 자꾸 뒤로 밀고 간다든가 누가 왔을 때 평소와 다르게 잘 먹던 애가 안 먹는다든가 평소와 다르게 숟가락을 던진다든가 뭐 이런 등등 평소와 다르게 그래서 이럴 때는 징후를 찾아보자. 네.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니까 이런 작은 신호도 아주 자세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말을 못하는 아주 아기들이니까 작은 신호나 변화도 놓치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이 기사를 보신 많은 엄마들이 평소와 다르게가 눈에 안 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도 보행기 잘 뒤로 가는데요. 그러면 보행기를 뒤로 밀어요. 우리 애도 학대인가요? 뭐 우리 애도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유, 오윤호 박사가 얘기한 한마디가 얼마나 지금 꽂히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더 좀 이렇게
자세하게 더 친절하게. 평소와 다르게.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아이한테 사과를 가르치지 말라든가 인간이 살면서 사과나 양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너무 인간이 계속 추구해야 될 굉장히 궁극적인 아주 상위의 가치인데 가르쳐야 되는 건 맞지만 네. 너무 어린 아이한테 이게 아직 이 개념, 모호하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나이가 아닌 애한테 이걸 먼저 얘기하면 애들은 소리를 기억해, 소리를.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럼 사과해야지, 그러면 이 사과해야지 소리를 기억해. 그래서 미안해, 이런 앵무새, 미안해. 그렇게 하고 돌아서도 또 그 행동을 해. 그럼 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또 네. 앵무새냐 그래 또. 맨날 앵무새 같이 미안하다는 얘기만 한다고 또. 앵무새 같이 얘기하라 그래 놓고서는. 아유. 아니 그러면 지금 네. 그 어머니가 지금 물어본 네. 질문에 대해서 그래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다시 돌아와야 돼. 그 많은 어머님들이 지금 그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렇지. 애가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어린 것이 따박 눈을 부릅뜨고 말대꾸 하는 한다. 것이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생각을 조금 이게 전환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이가 말로 표현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자, 냉정하게 봅시다. 말은 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대답은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이 사람이 대꾸를 해줘야지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대답과 말대꾸는 원래 필수적인 건데 우리가 말대답, 말대꾸 이렇게 말할 때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와 뉘앙스가 좀 들어가 있는 거지. 네네. 뭔가 예의에 어긋난, 예의 범절에 어긋난 좀 막되게 구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만 애들이 자기 표현을 하는데 예의 범절이라는 거가 먼저 탁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혹은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뭔가 답이 오는데 어린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도 뭐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죠. 감정이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은 제일 여기서 핵심은 결국 그것 때문에 아이가 말로 표현하는 것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억제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 하지 마, 너 말하지 마, 하지 마, 뭐 이렇게 한다든가 네. 아니면 예쁘게 말해야지, 예쁘게. 그럼 사실은 말을 표현할 때는 아이들은 컨텐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섞여요, 감정이. 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애가 뭘 내려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조금 바빴어. 그럼 내려줘, 엄마. 알았어. 내려줘. 아, 내려달라고. 이거 꺼내달란 말이야, 엄마.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면 엄마가 너 예쁘게 말해야지 너 들어줄 거야. 그러면 애가 엄마 내려주세요. 나는 이거 호러물이라고 생각해. 나 정말 엄마들한테 기괴하다. 내가 막 이래 기괴하다. 막. 아니, 많이 보는 장면이야 근데. 아니. 집집마다 많이 보는 장면. 물론. 똑바로 얘기해서 그렇게 말하면 해줘.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심정을 가르쳐야지. 이해한다니까. 그 심정. 왜냐하면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아이가 나쁘게 말하지 않도록 좋게 말하도록 부모가 가르쳐야지. 좋은 의도지만 막 예쁘게 말해 이러면 기괴하잖아. 그럼 지금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해서 꺼내달라고요 이렇게 말한 거야. 이게 감정이 딱 섞인 거잖아요. 불편한 감정이 섞인 거야. 근데 그거를 너 예쁘게 말해 들어줄 거야? 그러면 엄마 꺼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는 말의 내용의 컨텐츠보다 거기에 섞여 있는 감정적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봐봐. 인간은 언어를 함으로써 타인을 공격하는 공격적 행동을 많이 줄인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말을 못하는 사자와 호랑이들은 어흥 이래. 근데 인간은 어흥 안 하거든.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하고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애들을 키울 때 중요한 거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고,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기분 나빠 이러면 예쁘게 말해야지 뭐 이래. 그러면 엄마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가 호러물이라고 얘기한 그런 얘기야.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나도 부정적인 감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을 잘 몰라. 모르는 것도 있고요. 맞아. 근데 너무 과하면 문제가 생기잖아, 인간관계에서. 근데 그걸 먼저 걱정하지 말고 표현을 해야 다듬어주기도 한단 말이야. 먼저 표현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 버리장머리 없이 누가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이 감정이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감정 자체를 표현을 못하게 억압을 해버린다고요. 감정을 예의범절이나 그렇지. 혹은 그 아이가 잘 돼야지 된다라는 어떤 그렇지. 도덕적 가치나 뭐 이런 그 부모로서의 교육적인 면에서 자꾸 생각을 하면서 감정을 필요한데 그건 네. 나중 얘기고 나중 어릴 얘기인데. 때는 감정과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말대답이나 말대꾸로도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가 엄마 바보야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너 누가 그런 말 하래. 그렇지. 그럼 애들은 누구를 생각한다니까? 누가? 누가? 누구였더라? 누가 나한테 이랬지? 아버지 같기도 하고 엄마 얘기하는데 엄마라고 대답을 못하겠고. 정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네. 너 지금 엄마한테 화났다는 거지. 그러면 애가 나 화났다고. 그러면 네 마음을 표현하는 거 좋아. 마음을 표현해야 해. 근데 그럴 때는 이 바보야 보다는 엄마 나 화났다고. 나 진짜 짜증나.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야. 표현을 해. 괜찮아. 해야 해. 그럼 애들이 그럼 바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나 화났다고 이렇게 말하라고요?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너 누가 엄마한테 바보라고 그래? 누가? 이러면 애들 누구지? 막 이러니까. 그리고 애들이 소리도 지른단 말이야. 막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 너가 표현하는 건 좋은데 엄마가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낮춰서 얘기해. 너무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이 싸우자는 걸로 들어. 그러니까 조금만 낮춰. 이렇게 해야 애들이 그러니까 화가 나서요. 그럼 그렇지, 그게 좋다. 그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자체를 억압을 해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나라 부모 자식 간의 그 대화에서 많은 것을 부모들이 한마디로 한 칼에 해결해 버리려고 그렇지. 그러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그래요. 그렇지. 예.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대화가 오가는 게 아니라 다음엔 또 어떤 얘기를 내가 해보고 싶냐면 왜 애들이 수많은 문제를 보이잖아요. 네. 애들은 살아있는 생명체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 상황들을 겪거든요, 부모와. 이게 진짜 문제인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애들이 그냥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모는 너무 사랑해 얘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이는 상황이 너무 복잡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걱정도 됐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얘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 뭐 이러면 갑자기 확 복잡해지면서 이 애가 문제를 보이는 이 상황을 내가 그걸 견디기가 어려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쉽게 말하면 그 꼴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야. 애가 막 꼴들이 있거든. 막 뭐 난장을 쳤다가 악을 썼다가 그 꼴을 못 견디겠다 말. 견디기가 어려우면 이걸 그냥 빨리 없애고 멈추고 정지시키고 소거하는데 몰두해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생겨난 건지를 보려는 겨를과 여유가 없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면 그냥 이게 어디서부터 생겨났든 하지마 그만해 뚝 너. 그리고 이제 약간의 협박을 하지. 너 뭐 어린이날 선물 안 사준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애가 좋아하는 거 무슨 맥카드 있잖아. 터닝 맥카드. 네. 그러면 너 내일 어린이집 갔다 오면 엄마가 다 갖다 버릴 거야. 막 이래. 그러면 지금 상황하고 터닝 맥카드는 아무 상관도 없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일단 애들이 멈춰요. 그렇죠. 네. 멈춘다고. 일단은 멈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냉정하게 보면 아이를 위한 겁니까? 엄마 자신의 마음이 편하기 위한 겁니까? 나 이렇게도 물어봐. 이해해. 그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니까 우리가 잘 알아서 그래서 우리 잘해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꿔봐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이렇게 따박따박 말 대답을 할 때 일단 인간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인간이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못하면 응급이다. 네.
응급 상황이다. 응급 상황이다. 네, 말이 딱 그만. 감정을 네.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예,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건 부모밖에 없다. 근데 왜냐하면 언어의 표현 안에는 언어 표현 안에는 말 안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감정이 들어가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내용을 표현할 때 감정이 섞여서 표현되잖아. 근데 이거를 너 누가 버리장머리 없이 누가 따박따박 잘라버려. 이래버리면 이거를 억압과 억제를 해버리는 것 때문에 잘 못 배워요. 네. 당연하지 않게도 못 배운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기분 나빠, 화났어, 짜증나, 싫다고 하는 말을 하도록 해야지 이걸 나중에 다듬어져서 적절하게 하는 걸 배운다고요. 네. 근데 예쁘게 말해. 그러면 아니 기분이 나쁜 걸 어떻게 예쁘게 말하냐고. 그죠? 아우, 예쁘게 나빠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네. 물론 무슨 뜻인지 안다고 내가 거듭 네. 평소와는 다르게 갑자기 또 그게 생각이 나서 내가 또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 잘 듣고 있어. 작게 말해도 돼. 그래 네가 지금 뭐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거지? 화났다는 거지? 알겠어? 아이 화났어요 엄마 나 진짜 너무 화났어 그거구나 이러면서 보여도 주는 거죠. 응?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쌓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을 하게 되는 애가 되겠죠. 왜냐면 욕 한마디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 그거는 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를 못 배우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행동화예요. 가는 거야. 던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억압이나 억제를 할 게 아니라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억압과 억제를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의 대부분은 잘 키우려고 버릇없는 예의범절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애로 그러니까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애로 키우려고 버르장머리 없는 애로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엄마들도 네. 평생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그 맺혀 있는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가서는 화병으로 이렇게 그럼요. 올라오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네. 얘기하는지 잘 아실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아이도 똑같은 그런 감정을 지금 5살인데 8살인데 10살인데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럼요. 피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살면서 희노애락을 겪는데요. 어른들이 희와 락만 없잖아요. 그죠? 그럼요. 노아에도 있는데 조그만 아이들도 똑같아요. 얘네들도 희도 있고 락도 있고 그걸 인정해줘야 노아에도 있어요. 되네. 그러니까 네. 얘네들도 그걸 표현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부모가 하도록 해서 다듬어줘라. 근데 하지 못하게 하면 다듬어줄 다듬을 기회도 것도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우리 약간의 반성의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참 좋은 면도 많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언어가 얼마나 정교한 언어예요. 그죠? 근데 대체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면 우리는 그거를 좀 안전하게 안 받아주는 것 같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안전하지가 않아. 무슨 말을 했다가 나중에 무슨 보면 일을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좋지가 않은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때 뭐 누구 때문에 섭섭했다 이러면 야 네가 그런 마음 가질 줄 몰랐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안전하지가 않은 거니까 이게 네.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말대꾸는 편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화 환경들 네. 집안에서도 그러니까 말대꾸는 그게 나쁜 게 아니네. 나쁜 게 그죠? 아니다라는 네. 것도 그러니까 인정. 말대꾸를 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다듬어져서 나중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좀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거에 잘 반복적으로 적절히 잘 배우는 지내게 거고요.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오랜 기간 다듬어지는 게 필요한데 맨 마지막에 드러난 거를 못하게 하는 걸로는 결국 방법이 해결할 없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엄마들도 연습을 하고 가정에서 연습을 하고 아빠도 연습을 하고 혹은 어른들도 그거를 이제라도 조금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말은 인간이 여타의 다른 동물과 구별되어지는 게 인간이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말과 관련되는 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네. 아무튼 이거는 앞으로 생각날 때마다 많이 할 거예요. 꾸준하게 얘기 나눠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애는 네. 하루에 말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어. 그 말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다블라블라블 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또 말을 너무 표현을 안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걱정이고 많이 해도 걱정이라 그러고 왜 말을 해야 되는 애들은 하루에 다 못했어. 그러면 누워서라도 나불나불 뭐 어쨌든 말과 관련되는 부분은 굉장히 그 나눌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또 말로 다 대화도 하고 설명도 맞습니다. 하고 그러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또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있는 궁금증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네. 저희들이 사연들 다 읽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또 그리고 사연들 직접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또 추첨을 해서 연세 생활 건강에서 준비해드리는 선물들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다 보니까 또 저도 또 이렇게 조금 부모로서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쓸데없는 말은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응? 그건 또 그래. 근데 우리 기상 씨는 하루에 말 안 하고 있으라 그러면 한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뭐 말하는 거를 신나서 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을 갈수록 나이 먹으니까 말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가? 그래요? 나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또 잔소리 많았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우리가 언제나 말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그 말을 통해 상대방한테 신호를 주는 건데 다만 이제 막말이나 뭐 욕이라든가 또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좀 조심해야죠. 맞아요. 근데 그 말을 잘하고 살려면 이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그걸로 사람들은 배우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조언도 해줍니다. 이렇게 가는 데는 어릴 때는 표현을 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일단은 말을 하게 해야 되는 게 다듬어도 준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많이 배웠습니다. 오은영 박사님과 함께한 오은영의 더 라이프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